오늘 시간은 새벽의 저주로 보는 아포칼립스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포칼립스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스 영화는 최초의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할 수 있는 1916년작 세계의 끝을 시작으로 영화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만들어졌으며 이제는 하나의 장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역사에서 21세기처럼 수많은 아포칼립스 영화가 쏟아져 나온 시기는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영화는 이전 영화 역사 100년간 만들어진 아포칼립스 영화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스 장르는 기본적으로 문명의 종말 과정 혹은 문명 종말 이후를 다루는 영화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원작을 영화화한 1953년의 우주전쟁, 현대 좀비 영화의 명화라고 할 수 있는 1964년작 지상 최후의 인간, 현대 좀비의 탄생을 알린 68년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있고 매드맥스 세계관의 바탕이 된 75년작 소년과 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장르로서의 아포칼립스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만큼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2003년에 만든 새벽의 저주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좀비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영어 제목은 돈 오브 더 데드로 같습니다. 시체들의 새벽은 좀비 영화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좀비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지만 잭 스나이더는 이 작품을 현대적 감성에 맞게 무시무시한 스피드의 좀비를 내세워 더욱 폭력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물론 달리는 좀비는 이미 움베르토 렌치 감독의 80년작 나이트메어 시티나 댄 오베넌 감독의 88년작 바탈리안 등에서도 등장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데니 보일 감독의 2002년작인 28일 후가 될 것입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는 분노 바이러스에 걸린 살아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좀비 영화 스타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새벽의 저주는 좀비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특히 얼터너티브 록 밴드인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에서 이어지는 잠깐의 평화로운 장면이 지나간 후 사람들이 급격하게 좀비로 변해가며 그 와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죽어가고 도시가 점차 붕괴되는 모습이 조니 캐시의 The Man Comes Around가 흐르는 오프닝 크레딧 장면과 이어지는 부분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니 캐시의 노래 가사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팔에 틀이 곤두서네 끔찍한 심판의 축제날 그대는 축배를 들 것인가 지옥으로 사라질 것인가 그분이 오시는 날. 이 내용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름 아닌 기독교 성경에 있는 요한묵시록의 내용으로 The Man Comes Around의 가사는 모두가 요한묵시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혹은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오늘날 아포칼립스 문학들 가운데 가장 대표격인 문서입니다. 제가 방금 문학이라고 말했는데 아포칼립스 장르는 고대 유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 장르의 하나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단어로 어떤 사태를 벗기고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을 벗기고 드러내며 폭로한다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잔인하지만 당시의 사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칭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억압과 학살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신념에 반발하는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은 아이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사형, 할례식을 집행한 제사장도 사형, 그리고 사형당한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놓고 썩어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의 모든 분파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난 분파 가운데 에센이라는 단체가 쿰란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은 어쩐지 신의 세계에서 끊어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면서 각종 문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묵시문학의 출발점이죠. 이처럼 묵시문학은 박해 시대에 기록된 비관주의 문학, 절망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의 특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말세론적 견해와 전역사적 견해, 그리고 초역사적 견해와 그 시대적 견해. 요한묵시록은 신의 어떤 종말적 간섭에 의해서 미래에 구출될 세계라는 전역사적 견해를 따릅니다만 우리가 다루는 영화는 대체로 말세론적 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비가 혹은 전염병이 또는 외계인이 지구 문명을 끝장낼 것이라는 태도이죠. 물론 전 역사적 견해를 다루는 세스 로건의 This is the End와 같은 영화도 있긴 하지만 초자연적 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란 이야기보다는 역시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거나 아니면 문명의 몰락 속에서 매드맥스처럼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겐 더욱 흥미롭겠죠. 새벽의 저주에는 흥미로운 대사가 나옵니다. 시체들의 새벽에서 빅 레임스가 연기한 경찰과 같은 포지션을 연기했던 캠 포리가 새벽의 저주에서는 복음 설교자로 등장해 지옥이 만원이면 죽은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게다가 이런 내용의 방송을 듣는 주인공들이 있는 공간은 교차로 쇼핑몰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죠. 이는 요한묵시록의 말세적 상황을 떠올리긴 하지만 신의 구원 없는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에 관한 저주의 다름 아닙니다. 종교적 세계가 아닌 오늘날의 말세는 문명의 종말인 것이죠. 아포칼립스 문학은 일종의 계시나 예언서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문학 장르입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지금의 이 암흑 세상의 통치자인 그가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이 묵시적 견해인 마귀론에서 비롯한 문학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사륙하다니 너희들에겐 곧 신의 천벌이 내릴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문학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저항자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인들은 학살의 참상을 보면서 단지 이렇게 외칠 뿐이었죠. 마라나타. 이는 아람어로 오 주여 오십시오 란 말입니다. 21세기인 오늘날 아포칼립스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장르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시대가 온다면 그보다 끔찍한 시대는 없겠죠. 오늘 다룰 아포칼립스와 관련해서 다음 자팍 사진이 아닌 더블 피처 시간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대표작인 매드맥스를 탄생시킨 영화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팍 사전은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의 자팍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